수도꼭지 하나만 잠궈도 이웃나라의 전력과 식량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 현실을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불안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카슈미르 파헬감에서 일어난 총격 테러 사건, 사망자가 26명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인도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테러에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실제로 발표한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더스강 물 공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인도의 이 결정이 공개되자 세계은행과 주요 국제 언론이 즉시 남아시아 수자원 지도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결정이 어떤 전략적인 계산에서 나왔는지, 파키스탄 경제가 왜 물 부족에 특히 취약한지, 그리고 두 나라가 78년 동안 서로 얽혀온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4월 23일 밤에 파헬감 산길에 달리던 관광버스 옆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이틀날 새벽 모디 총리는 안보 강요들을 불러 모으고 5줄짜리 보복 패키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보복 조치의 첫 항목은 인더스 물 협정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키스탄행 아타리 육로 통관을 즉시 닫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파키스탄 군사 외교 무관을 전원 추방하고 모든 특수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브리핑이 끝나자 카라치 외환시장의 환율 전광판도 바로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가 첫 번째 카드로 물협정 중단을 꺼냈을까요? 히말라야에서 녹아내린 눈은 남쪽으로 내려오며 6갈래의 큰 강을 만듭니다. 동쪽 세 강은 끝까지 인도 땅을 적시고 바다로 빠지지만 서쪽의 세 강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평야 깊숙이 흐르고 있죠. 인도 쪽 물길은 인도가, 서쪽 물길은 사실상 파키스탄이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파키스탄은 이 물로 밀, 쌀, 사탕수수를 기르고 그 부산물로 가축을 키우고 수력댐 3곳을 돌려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키스탄의 문제는 저장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망글라와 타르벨라 두 댐을 다 합쳐도 실제 비축량이 연 유입량의 10%에 못 미칩니다. 비출기가 조금 늦어지거나 상류에서 물고가 비틀리면 곧바로 관계와 발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협정 파기 대신 보류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어도 파키스탄 증시는 곧바로 곤두박질을 쳤죠. 발표 이틀 만에 비료, 농기계, 수력 관련주가 12% 넘게 빠졌습니다. 혹시 육로로 물자를 돌리면 될까 싶지만 육로도 곧바로 닫히게 됩니다. 국경 지도를 보면 도로가 여러 갈래인 것 같아 보여도 정식 통관 허가가 난 육상 루트는 펀자브, 와가 아타리 검문소 하나뿐입니다. 해마다 트럭 7,000대 정도가 오가면서 파키스탄 시멘트, 인도 콩박, 아프가니스탄 건대추를 실었었죠. 열흘 뒤 이 문이 만약 잠기게 되면 인도 북서부 상인들은 두바이 항만으로 우회를 해야 하고, 파키스탄 중소공장은 플라스틱 원료와 사료를 항공과 해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물류비가 뛰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진 조치는 군사와 외교 직통선의 단절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국방, 해군, 공군 장교들에게 일방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렸고, 자국 장교들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철수시켰죠. 남아시아 핵억제 체제에서 이 직통선은 작은 국경 충돌을 진정시키던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결국 인도가 밸브를 잠그고 길을 닫고 전화선까지 끊어버리면서 파키스탄은 물과 무역, 안보, 세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기를 조금 되돌려 봅시다. 1960년대로 가면 세계은행 중재 아래 인도의 초대 총리인 네루와 파키스탄 대통령 아유브 칸이 악수를 하고 서명을 한 인더스 물 협정이 나옵니다. 협정 내용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6개 강 가운데 동쪽 3줄기는 인도가, 서쪽 3줄기는 파키스탄이 쓰자는 거였고, 물만큼은 전쟁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합의였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도 이 조약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65년과 1971년, 1999년에 두 나라가 전면전을 벌였고 카르길 국지전까지 겪었지만 물협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선언이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왜 이토록 물에 취약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농업 구조입니다.
인구 2억 명 가운데 68%가 농촌에 살고 국내 총생산의 23%를 농업이 차지합니다. 관계 수량이 10%만 흔들려도 밀과 쌀 예상 생산량이 8%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예민하죠. 파종 시기를 일주일만 뒤로 미뤄도 5해 뒤 식량 수입액이 2자릿수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력입니다. 발전량의 27%가 수력에 의존하는데 강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터빈부터 멈춥니다. 대체 연료를 석유나 LNG로 돌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파키스탄 외환 보유액은 겨우 9주치 수입 규모에 불과합니다. IMF 차관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배경이 바로 이 취약한 외환 사정 때문이죠. 반대로 인도라고 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쪽 강물을 실제로 돌리려면 상류의 대형 댐과 운하를 새로 깔아야 하는데 예상 투자비만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환경단체와 국제원조기관 반발도 각오해야겠죠. 게다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티베트 상류에 다목적 댐을 세우며 남쪽,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변수를 대비한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중국 자본과 외교력이 파키스탄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물꼬를 움켜쥔 인도가 딜레마 없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앞으로 판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략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파키스탄이 먼저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테러 조직 계좌를 묻고 정보도 투명하게 넘기면서 우리가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내면 인도도 협정 효력을 되살릴 명분을 얻습니다. 이렇게 단기 절충이 이루어지면 출렁이던 증시와 환율은 비교적 빨리 안정을 되찾겠죠. 두 번째는 양국이 세계은행 중재와 국제사법재판소 소송 절차로 들어가고 협정은 보류 상태로 몇 년을 끌게 되는 겁니다. 투자 리스크가 길어지고 농업과 전력 불확실성도 그대로 남아있겠죠. 세 번째는 카슈미르 실질 통제선에서 교전이 다시 일어나고 인도가 실제 유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국제 충돌입니다. 이 경우는 핵 위험까지 동반하니 국제사회의 긴장지수도 단숨에 치솟게 될 겁니다. 숫자로 놓고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물협정이 장기 보류될 경우 파키스탄의 곡물 생산량은 평균 8%, 수력 발전량은 최대 15%까지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가 서쪽 강물을 확실히 장악하려면 댐과 운하 확장에 최소 50억 달러가 필요하고 환경단체 소송과 국제로비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 불어날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 이익과 손해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추를 몇 번이나 움직여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파키스탄은 국제 여론과 금융시장 압박 앞에서 어느 정도의 테러 단속 실적을 보여줄지 고민해야 하고 인도는 협정 복원을 선언해서 외교 점수를 챙길지 아니면 끝까지 강수를 유지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인더스물 협정은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유일한 안정장치였습니다. 이번 효력 보류로 그 장치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협정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남아시아 식량, 전력, 안보 지형에는 이미 변수가 생긴 겁니다. 추후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